생활이다니라는 방송에서 나왔었고요. SBS 뉴스라든지 공중파도 많이 나갔고 전국 1등 딜러라고 남들이 많이 불러주시는데 항상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 열심히 사는 30대 청년입니다. 네네. 최대 월 매출 나온 게 혹시 최대 월 매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산 한번 해봐야 됩니다. 평균적인 차량 금액이 제가 주력 상품이 2,500만 원짜리 차량을 많이 팔거든요. 곱하기 320대 월 80억입니다. 80억? 월 80억, 연 960억이에요. 안녕하세요, 서현웅 마스터입니다.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누구나 한 번쯤은 보셨을 만한 분을 모셨어요. 저도 돌리다 보면은 10번 중에 한 번, 두 번은 계속 나오는 것 같아. 어렵게 수소문을 해가지고 중카TV를 운영하고 계시는 20만 유튜버 중카TV의 안흥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사람을 남기자 중카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안흥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중카TV 안흥도 대표님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궁금할 것 같아요. 보면은 나이가 예상이 안 되잖아요. 나는 처음 봤을 때 형인 줄 알고 말 놓는 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몸무게가 100kg가 넘어가다 보면은 이게 형인지 동생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말 놓는데 위험했었어요. 저도 이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말을 놨거든요. 자세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얼마 전에 생활이다니라는 방송에서 나왔었고요. SBS 뉴스라든지 공중파도 많이 나갔고 전국 1등 딜러라고 남들이 많이 불러주시는데 항상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 열심히 사는 30대 청년입니다. 실례지만 나이가 올해 32살 됐어요. 32살. 약을 잘못 드셨어요. 어렸을 때 한약을 잘못 드셨는데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전국 1등으로 해가지고 생활의 달인도 나갔다 오셨고 지금 30대 초반에 중고차 업계에서는 상위 탑클래스고 상위 탑클래스에 있으면은 소득이 얼마나 되고 돈을 벌어서 모았으면은 부동산에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이런 것들도 궁금해요. 한 달에 차량을 몇 대 정도 판매하고 하면은 전국 1등이 될 수 있는지. 차량은 평균적으로 한 250대 정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250대요? 잘 팔 때는 310대, 320대도 팔아봤고요. 못 팔았을 때는 딜러를 처음 했을 때 그때부터 계속 상승 곡선을 타고 있어가지고 평균적으로 한 250대 정도 판매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루에 뭐 8, 9대? 그렇죠. 여기 나와 있을 시간이 있어요 지금. 시스템을 잡아두고 어느 정도 제 일을 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전 손님 얼굴을 뵙고 나온 거라 몇 년 정도 되셨어요, 시작하신 지? 시작한 지 2년 반 됐습니다. 2년 반 만에 1등이 되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시간을 많이 쏟아부었을 것 같아요. 그때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만화방 프랜차이즈 사업을 했습니다. 24시 만화방이라고 서울권에는 뭐 이수역이라든지 노원역 있었고 경기도권에는 거의 다 있었어요. 그 사업을 하다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금지를 당하니까 가기가 너무 힘들어져서 요식업을 하게 됩니다. 요식업을 하는데 음식 솜씨가 좋은지 돈은 잘 벌지만 자기 시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루에 그냥 17시간씩 쏟아내면서 내 몸을 녹여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음식 장사하시는 분들이 돈이 많은 이유가 쓸 시간이 없어가지고 돈이 많은 거구나. 너무 힘들어 있는 와중에 친구 한 놈이 중고차를 시작을 했다 하더라고요. 중고차 인식이 너 얼마나 안 좋은데 네가 어떤 담당을 하려고 중고차 딜러를 하게 됐냐. 이 친구는 정직하게 장사를 하면서 월 한 정도 벌더라고요. 저게 노다지구나. 인건비 걱정 없지, 월세 걱정 없지, 저게 노다지구나 해가지고 뛰어들었는데 처음에 영업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없었던 거죠. 해가지고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유튜브를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만을 만들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본업도 하셔야 되고 촬영도 해야 되고 편집도 해야 되고 저도 유튜브를 하니까 이게 되게 힘들다는 걸 알거든요. 매일매일 이 기획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어느 부분이 유튜브 하면서 제일 힘들어요? 초반에는 너무 쉬웠거든요. 제가 만화방을 했다 보니까 만화방에서 봤던 만화책들 내용이라든지 소설에서 봤던 소설 내용들을 조금 접목을 시켜가지고 하다 보니까 상상력이 풍부해서 그런지 소재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지금 2년 동안 쉬지 않고 1일 1영상씩 하다 보니까 영상을 거의 2년 반 동안 1000개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소재가 고갈돼가지고 요즘에는 긴 영상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카푸어가 되기 전 사람들이 저에게 와가지고 상담을 받는 상황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 선행을 하는 솔루션 콘텐츠를 하고 나니까 고민거리가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정말 궁금한 게 한 달에 250대 판다 그랬잖아요. 250대 팔면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대기업 부장님 연봉 정도는 한 달에 벌죠. 와, 어마어마하네. 근데 그게 혼자 수입이 아니고 팀원분들이랑 같이 하고 함께 하는 그런 거잖아요. 와, 그럼 돈은 많이 모았어요? 제 나이대에서는 뭐 1% 안에 들어갈 정도가 아닐까. 금수저들 제외하고 30대 초반 중에서는 1%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동산 투자한 거 있어요 혹시? 또 아파트 두 채 해놨습니다. 아파트 두 채 어디에다가 하셨어요? 시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서 분당에 하나랑 수원 영통에 하나 했습니다. 둘 다 갭투자로 들어가서요. 분당은 거의 갭투자인데 말도 안 되는 금액의 전세를 줘서 진입장벽을 높여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는 완전 갭투자로 들어갔고 지금은 광교 호수공원에서 중흥 S클래스라는 데가 월세 살고 있습니다. 수입이 있으시고 하시는데 다른 데다 막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30대 초반이면.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아파트에 투자하게 될 생각을 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집이 없는 서러움을 느껴본 적이 있거든요. 항상 집주인들한테 쫓겨나고 부모님이 되게 열심히 가게 읽어놨는데 집주인이 나가세요. 저희부터 이제 장사하겠습니다. 이런 서러움을 알기 때문에 돈에 대한 무서움을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어릴 때도 용돈도 거의 없다시피 부모님 가게 도와드리면서 500원, 1000원씩 이렇게 받은 걸로 이제 살았고 만화방을 했지 않습니까? 만화방은 100원짜리 장사예요. 칫솔 한 개가 100원인데 하나 팔면은 20원 남거든요. 이런 장사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안 그러지만 편의점 가서도 환타 먹고 싶은데 옆에 있는 트로픽 하나가 더 싸네? 트로픽 하나 먹고 짠돌이 경향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모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4살까지만 해도 허영심이 그때는 있었어서 포르쉐를 타면서 명품을 많이 샀거든요. 근데 살이 찌고 이걸 못 입으니까 2년 만에 명품들을 다 못 입더라고요. 친구들 다 줬거든요. 아, 명품 자존감 올리기 위해서 물질적인 욕구로 충족 가능하는 거는 한계가 있구나. 지금 입고 있는 게 유니클로 99,000원짜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성비 있는 제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역시 결핍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랬잖아요. 중대 아파트 살면서 원룸 살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애가 나왔었어요. 그 당시에 원룸 살고 있었고 이러니까 얼마나 결핍이 있었겠어요. 저희도 집에 대한 결핍이 너무 있어가지고 우리도 수원에 아파트 청약 넣어서 당첨돼가지고 분양권 하나 또 사고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아직은 얼어 있으니까 좋은 시장은 아니니까 갭 투자한 이 아파트 두 개가 확 오르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부동산이 좋은 시기가 오면은 정리하면서 실입주할 수 있는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다든지 그런 길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시드 자산이 돼줄 거예요. 그 두 개 지금 해놓으면. 그러면은 광교에 있는 아파트는 월세로 들어가고 건물은 언제 삽니까? 건물은 돈 열심히 모아서 형님에게 매주 연락을 드리는 이유가 좋은 물건 있으면 한동주다로 들어가게 해줘라 라는 목적이 살짝 없지 않아 있거든요. 형님에게 부탁드려야죠. 중고차 상사도 어찌됐든 거기도 사무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데들은 그 월세가 얼마씩 해요? 14평 사무실에 밑에 주차자리 한 20칸 정도, 여기 사무실을 임대하면 주차자까지 내줍니다. 해가지고 월세 770만 원입니다. 770만 원. 거기 지역이 수원 아니에요? 수원이 전 세계에서 중고차 매매단지 중에서 가장 커요. 그죠? 중고차 하면 저도 수원이 떠오르거든요. 야, 근데 770만 원이면 얼마 전에 촬영한 영상이 건대에 있는 건물인데 연면적이 98평이에요. 98평을 건물을 다 쓰는데 월세가 1,350만 원이거든요. 한 층 다 쓰는 한 층이 아니에요. 건물 전체를 건대에 있고요. 역세권에 있는 신축 건물인데도 그 정도 가격인데 매매단지에 있는 임대료가 굉장히 비싼 거구나. 그 정도면 건물 살 생각 안 해요. 상사가 제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다 보니까 뭐 중고차 상사라든지 이런 사무실에 투자하는 것보다 근처에 있는 땅에 투자하는 것보다 건물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지금 현재 이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만화방이나 이런 건 다 정리가 됐고요. 만화방은 이제 하나, 직영점 하나만 가지고 있고요. 중고차랑 피부샵, 피부 에스테틱, 피부 병원 말고요. 그리고 피자집, 요 직업 쪽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올해는 더 키워서 신차 리스렌트라든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궁금한 게 보통 에스테틱이라고 하면 여자분들이 하는데 어떻게 피부 에스테틱을 또 하게 되셨는지. 이전부터 양복집이나 아니면 피부샵을 운영을 해보고 싶었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서 VIP 손님들 영업을 할 수 있거든요. 사모님 모시고 와라. 네, 사모님 받는 동안에 이제 사장님이랑 바깥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일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차리게 됐는데 현상 유지 정도입니다. 지금 나이가 올해 32살이 됐대요. 한 업계에서도 지금 업계 1등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에 안주하지 않고 여러 사업을 또 하고 있어요. 30대 초반 친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요. 시간의 중요함에 대해서 얘기를 한마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시간을 1년 전까지만 해도 분 단위까지 쪼개가지고 열심히 있었습니다. 30분 동안은 뭐 하고 20분 정도는 어디 이동하고 이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해가지고 움직였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시간 안에 강박관념, 내가 이 하루의 스케줄을 다 소화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요직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는 분들에게 큰 임금을 주면서 그 자리를 대신하게 한 다음에 요즘에는 예전보단 덜한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제가 중고차 쪽에서 감히 말씀드리지만 전국 1등을 하고 중고차 유튜브 급성장으로도 1등이거든요.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남들 다 3분, 10분 동안 중고차 리뷰하고 되게 재미없는 영상 찍을 때 저는 1분 안에 사람들이 조금 관심 가질 만한 그런 영상을 찍게 되니까 남들보다 노력 대비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을 뭐 소중하게 쓰고 아껴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현명하게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마인드를 젊은 친구들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희의 공통점은 저희가 처음부터 뭐 금수저라든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바닥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현재 이 자리까지 왔고 그리고 저희는 여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살아갈 인생이 훨씬 많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야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영상 보면 또 알고리즘이 퍼져요. 중고차 관련된 분들이 나와요. 근데 보면 허위 매물 하시는 분들 잡고 막 이런 영상 그런 채널이 꽤 많더라고요. 피해 영상들 보면 몇 천만 원씩 사기당하는 사람도 계시고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저렇게 당하시는 분들도 있구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허위 매물 사기는 사람의 욕심을 이용한 사기 수법이라 대기업이 들어오고 발 뻗고 나서가지고 허위 매물 하는 사람들을 잡는 사람이 계속 있어도 사라지진 않을 거예요. 사람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당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마음이 짠하긴 하죠. 짠하지만 본인이 이제 욕심내다가 당한 거니까 도움은 드리되 공감까지는 힘듭니다. 네, 그리고 사기치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인간 쓰레기들입니다. 어느 업종이든 99%의 사람들이 정직하게 하고 있으면은 꼭 1%의 미꾸라지들이 그렇게 물을 흐리는 거거든요. 저랑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항상 허위 매물 딜러를 표현을 할 때 중고차를 컨텐츠로 가지고 사기치는 놈들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자기 차를 처분할 수도 있고 팔려면 중고차에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타던 거를. 중고차에 대해서는 아예 모르니까 이게 시세가 얼마인지 저도 당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 당하지 않는 꿀팁 같은 거? 꿀팁 같은 거 본인 차량의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인 시세를 보려면은 대형 포털에 들어가서 확인을 열심히 해보신 다음에 판매는 뭐 알아서 잘 하시면 되고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말도 안 되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람보르기니 500만 원, 벤츠 신형 S클래스 1000만 원. 저번에 내가 무슨 차를 검색을 해봤는데 당신한테 한번 이 차 가격이 맞아? 이러니까 그거 허위 매물이야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차가 중고차로 넘어오는 순간 뭐
80% 90% 정도 감가를 먹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짜라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맞지 않는 금액,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금액이다 라고 생각하는 차량들은 무조건 그냥 거르시는 게 그냥 사기다. 시세에 안 맞는 건 사기다. 세상에 싸고 좋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부동산과 똑같습니다. 임장하고 이게 시세가 얼마인지 내가 알아야 사기 안 당하고 좋은 금액에 살 수 있는 것처럼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네요. 그럼 말 나온 김에 요새 카푸어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잖아요. 카푸어란 무엇이고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는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그런 걸 좀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카랑 푸어랑 합쳐진 신조어거든요. 요즘에는 추세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쪽에서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카푸어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요즘에는 많이 들어주는 추세거든요. 카푸어의 기준이라는 거는 나 정도면 카푸어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카푸어는 거의 없습니다. 카푸어들은 자기가 카푸어인지 몰라요. 내가 카푸어인지 아니면은 뭐 영앤 리치인지 내가 모른다. 그거만 그런 카푸어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제가 막 영상을 보면서 본 게 전액을 다 할부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중고차를. 그래서 그게 가능한가? 많습니다. 이제 10분이 오시면은 거의 한 4-5명 정도는 전액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 이유가 비트코인이라든지 주식으로 떼돈 번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서 많은 20, 30대 분들이 말도 안 되는 상상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투자 잘하면은 한 방에 10억 될 것이다, 100억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모아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굳이 풀할부로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이자도 꽤 세지 않나요? 중고차. 많이 높아졌죠. 이제 현금이 어느 정도 있으시면은 차급을 조금 낮추시고 어느 정도 현금을 넣으신 다음에 이전비 플러스 몇백 정도만 이제 할부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도 이건 쓸 데가 있다. 어디서 쓸 거냐? 주식 투자하려고요. 이러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푸어가 되시려는 분들의 해고 싶은 말은 물질적인 욕구로 자존감을 올리는 거는 한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수준의 차를 찾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많은 차량을 판매하고 생활의 달인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까지 일하면서 물론 월별로 다 다르겠지만 그때 월 매출 나온 게 혹시 최대 월 매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산 한번 해봐야 됩니다. 평균적인 차량 금액이 제가 주력 상품이 2,500만 원짜리 차량을 많이 팔거든요. 곱하기 320대 월 80억입니다. 80억? 월 80억, 연 960억이요. 말하기 나름이지 않습니까? 네, 말하기 나름이지 않습니까? 960억을 벌었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차량 매각한 금액인 거죠. 그 차량 비용. 960억을 벌었으면 건물 몇 개 샀죠 지금. 몇 개 의뢰했겠죠. 개인 수익도 물어보고 싶지만 프라이버시를 켜드려야 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어마어마하네요. 주력 상품인 2,500만 원 차량은 어떤 거예요? 그랜저 IG 요즘에는 금액이 많이 떨어져서 BMW 5 시리즈, 벤츠 E클래스, 준신형 그런 것들이 2,500대에 포진돼 있어요. 저는 BMW나 벤츠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5년 보증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중고차는 몇 년 지난 차? 거진 이제 5년 거의 다 돼가는 차들이긴 합니다. 그 후에는 좀 유지비가 좀 많이 들지 않을까? 그거를 대비해서 한국자동차진단협회랑 협약을 해서 1년에 2만 킬로까지 보증 서비스를 가져왔거든요. 독점입니다. 다른 딜러들도 할 수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독점이다 보니까 훨씬 더 저렴한 금액에 가입이 가능하시죠. 960억의 매출을 30대 초반에 이렇게 찍었을 때 어떠셨어요? 그냥 해냈다. 불가능하지가 않구나라는 걸 제 주위 사람들이 다 봤거든요. 별스럽지 않았습니다. 뭐 사고 싶은 것도 없고 그때 가장 좋았던 게 그 돈이랑 그 전까지 모았던 돈으로 부모님 집 사드렸어요. 너무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계속 이제 열심히 살으셨고 저희 자식들은 월세든 전세든 다 아파트 살고 있는데 허름한 빌라에 살고 계신 게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처음에는 전세를 구해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매매 집을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 합시다 해가지고 사드렸죠. 아주 훌륭합니다. 근데 전세보다는 너무 잘하신 거예요. 또 아들이 또 사주셨다는 자부심과 전세로 하려면 또 이동도 하셔야 될 건데 내 집이니까 이동 안 하시고 물론 부모님 빌라 판 돈은 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몇 배는 더 제가 돈을 들었기 때문에 평생 이런 뿌듯함은 가지고 갈 것 같아요. 960억이라는 파이적인 매출 그리고 유튜브 떡상 물론 이제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겠지만 오랫동안 업계에 계셨던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시기 질투 어떻게든 뒤에서 음해하려고 하거나 그런 건 없으셨는지. 투명하게 장사를 하다 보니까 판매한 지 한 4개월 5개월 된 차도 뭐가 좀 안 좋다 하면은 저는 수리비를 다 지출을 하거든요. 상황을 들어보고 이건 우리 실수다 그건 수리비를 다 지출하기 때문에 딱히 뭐 건덕지를 잡을 것도 없고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시기 질투하기보다는 그냥 따라가야 될 목표 제가 준 것 같아요. 오랫동안 하셨던 형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팀으로 인해 가지고 중고차 시장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에서 반응들이 되게 좋고 중고차 시장이 깔끔해지고 있다 되게 좋게들 많이 봐주시더라고요. 친하게 지내는 형님들도 돈을 되게 잘 버시는 형님들이 주변에 많으니까 뭐 시기 질투하기보다는 야 대단하다 홍도야 진짜 내가 너 나이 때 뭐 했냐 항상 겸손한 자세 유지하면서 열심히 살자 이렇게 많이 조언을 해줬던 것 같아요. 사람이 성공하기 전에 사람이 바뀐다 그래요. 내 주변 사람이 바뀌고 그로 인해서 그 시너지들이 모이면서 성장을 하거든요. 그거의 시초가 사람이거든요. 지금 현재 이 궤도에 올라오기 전에 인연이 됐던 사람들이 있을
있을까요? 정말 소름 끼치는 게 돈가스랑 막국수집을 크게 하다가 접어버리고 부천에서 장사를 하다가 수원으로 아예 지역을 이동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중고차 파괴자라는 친구를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 친구를 만나다 보니까 세상에 돈이 있다고 꺼드럭대는 애들만 있지는 않더라고요. 겸손할 줄도 알고 사람 챙겨줄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 친구한테 너무 좋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전에는 무조건 내가 1등해야 돼, 나만 무조건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다면은 그 친구를 만나면서 그냥 내가 베푼 만큼 돌아오는구나, 아무것도 원하는 거 없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있구나,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중파님이 좋은 영향을 많이 주신 거네요. 그 친구가 이제 중고차 딜러 하면은 아무래도 등쳐먹기 좋아하고 사람 속이는 거 좋아하고 이용해 먹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고 하면은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행동했거든요. 아부를 떨 필요도 없는 거고 동등한 입장에서 그냥 친구처럼 대하자라는 생각으로 저도 편하게 대하다 보니까 아릉도라는 친구가 되게 좋은 사람이구나, 본인 인맥들을 막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세상 본 눈이 더 커진 것 같아요. 그 얘기 들으면서 진심은 통한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내가 진짜 진심을 대해가지고 한다면 내가 준 거보다 더 많이 더해서 돌아오더라고요. 지금 현재 수원 중고차 1등 누굽니까 그럼? 접니다. 그래요? 중파님이 아니고? 태민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튜브로서는 55만 엄청난 구독자를 가지고 있지만 그 친구가 그렇게 많이 욕심이 없습니다. 좀 많이 방어적인 친구여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공격적인 판매를 하기보다는 최대한 방어를 하고, 그 친구의 주업은 중고차 유튜브고 저의 주업은 중고차 판매고요. 네,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유튜브 상으로 보면은 이미지가 까불까불? 좀 요런 게 있어. 요런 까불까불 요런 거. 장난기? 요런 게 있는데 근데 실제로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진짜 신중하고 진중하고 예의 있고 매너 있고 진지한 친구예요. 아무래도 영상에서 저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처음에는 좀 뭐 깐깐해 보이시고 되게 좀 매서워 보이시고, 처음에 술 드신 거 보니까 그냥 해볼래 하셔가지고 되게 사람 너무 좋더라고요. 동생들 엄청 챙기시고. 네. 그럼요. 동생들이 잘 돼야 됩니다. 사람 냄새가 많이 나는 형님이구나 라는 걸 느껴가지고 꾸준히 연락드리고 있는 거죠. 저는 모토가 동생들을 도와주자예요. 잘 됐을 때 저한테 뭐 안 줘도 돼요. 그 밑에 후배들한테 나눠주면 돼. 그러면서 이렇게 쭉쭉쭉쭉 뻗어나가고 그래야지 저는 이 사회가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위로 형님들한테 도움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형님들한테 받은 사랑을 또 똑같이 이제 밑으로 내려주고. 그래서 동생을 잘 안 만듭니다. 중카님 영상 보면은 진짜 저도 모르게 막 빵 터지는 영상들 많거든요. 실제로 많이 만나보게 되면은 영상 속에서는 까불까불하고 정말 맨날 장난칠 것 같은데 만나면 은근히 진중하고 텐션이 좀 다운되어 있으니까 많이 저에게 질문을 해주세요. 영상이랑 보신 거랑 다르네요. 그럼 당연히 다르죠.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사석에서도 내가 막 이렇게 웃겨야 될까 막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을 그렇게 많이 만나는 편은 아닙니다. 일집하고 정말 중요한 자리 좋아하시는 분들이 불러주면 그 자리만 좀 참석하는 편이고, 이 에너지 아껴놨다가 영상 찍을 때 포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평소에는 거의 텐션이 좀 다운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개똥 치우고요. 저 약 같은 거, 보조제 같은 거 다 챙겨 먹고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나갑니다. 강아지 유치원에 맡기고 바로 PT를 받으러 가요. PT 받으면 거기서 씻습니다. 바로 회사 출근해요. 그 일과 다 끝내고 회사 출근하면은 한 7시 정도가 되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9시 출근인데 7시부터 9시 사이 아무도 없는 이 시간대가 저에게는 가장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때 개인적인 업무라든지 대본을 짜고 연출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직원들 한 명 한 명 계약률 같은 거 좀 보면서 저희 부대표한테 이 친구는 좀 어떻게 식으로 좀 영업을 했는지 이런 걸 들어보라고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 라고 하면 제가 다 직접 교육을 하거든요. 그런 교육 시간 가지고 한 12시 정도부터 이제 촬영을 시작해요. 빠르게 끝나는 날에는 2시 정도에 끝나고 늦게 끝나는 날에는 거의 6시, 7시에 끝나는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 끝나고 다시 강아지 데리러 갔다가 집에 가서 유행했던 영상들이라든지 빵 터지는 영상들을 보면서 이거를 조금 어떻게 좀 중고차로 바꿔볼까 생각을 또 하는 것 같아요. 술도 근데 많이 드시지 않아요?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술을 아무리 먹어도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 있고 저의 등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알람 울리면은 일어나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처음 오프닝 때 그랬잖아요. 사람을 남기자. 이거를 정하게 된 이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의 사람을 남기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얘기를 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사람이 되게 중요하구나 라고 느껴지는 동기가 많이 다를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만화방 장사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만화방이라는 게 단순히 쥐포 팔고 만화책 보게 해주는 그런 장사가 아니고 사람에게 정을 줘가지고 이 정을 느끼게 해서 이 사람이 다시 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장사거든요. 처음에는 만화방에 오는 손님들 딱 업무적으로만 대했어요. 6일 약국 갑시다 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그 책을 보고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은 사람을 남기는 그런 장사를 했구나, 나도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진심을 다해가지고 장사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하니까 만화방임에도 불구하고 1시간 정도 줄 설 수 있는 그런 가게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느꼈죠. 사람을 남기는 장사를 해야지 마진을 남기는 장사는 금방 끝나버린다. 중고차를 하면서도 한 대 팔아가지고 정말 크게 남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신뢰를 주고 이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한 달에 올 수 있는 신규 고객님들은 한정적이에요. 근데 재구매 고객님들, 소개 고객님들 이런 분들이 저희 팀원들의 진심을 느끼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10년 후도 그렇고 계속 사람을 남기는 장사를 할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진심들이 유튜브 영상에서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장난스럽게 나오지만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그걸 기획하고 그날 찍고 또 연구하고 모든 진심들이 그리고 시간들이 그걸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서 사람을 남긴다 슬로건하고 얼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런 젊은 청년을 보고 또 많은 걸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저랑 아까 딱 10살 차이 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준타님의 10년 후가 정말 저는 되게 기대되고 정말 너무나 잘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I was young, I was dumb then, running wild, low on self-esteem. Girl, you were everything I didn't need, but I think that's probably why we never got that far. Making out in my broke down car, tried to change me, I was too far gone. But can't you see I'm back?